나중에 학원 끝나면 취업을 하는 게 좋은지 창업을 하는 게 좋은지. 자, 이제 그게 사실 애견 미용 학원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 취업을 하게 되면 물론 결국에는 창업이겠죠, 아마. 맨 마지막엔 창업이겠죠. 취업을 해도 경험을 쌓고 뭐 공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창업으로 가는데 바로 창업을 할 것이냐, 이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것이냐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을 해서 실장한테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또 그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한 취업은 사실 저는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동물병원에서도 조금 해보고 또 애견샵에서도 조금 해보고 또 다른 애견샵에서도 조금 해보고 여러 군데를 겪으면서 여러 군데 그 실장들이 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배워서 이 사람이 하는 스타일 중에 나하고 맞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조금 배우고 저 사람이 하는 스타일에 또 조금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업하게 되면 이렇게 취업해서 이 실장들한테 조금씩 배우는 이것들이 모여서 내 스타일이 되겠죠. 내 스타일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샵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는, 잠시만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는 이 사이클에 있어서 딱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그죠? 취업을 해서 이 실장한테 조금 배우고 또 좋은 점을 배우고, 아,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은 나는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워서 창업을 하는 과정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이 과정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문제는 그 실장들이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거는 또 한편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실장들,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많이 겪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내 보조를, 내 견습을 우리 샵의 초보 미용사를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우리 샵의 실장으로 쓰려고 잘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 미용사가 우리 샵에 1년, 2년 일하다가 나서 한 1년, 2년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샵을 그만두고 여기에서 불과 걸어서 5분 되는 거리에 샵을 차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오던 손님들을 데리고 가서 차려버려요, 여기에.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사장이고 실장이고 내 뒤에 완 보조나 견습 초보 미용사를 잘 가르쳐서 우리 샵에 또 다른 실장으로 해서 손님도 늘리고 매출도 늘리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잘 가르쳐 줬는데, 실컷 가르쳐 주고 나니 여기 옆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오픈해 버리는 거죠. 이건 뭐 법적으로 뭘 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 이 실장들이 자기의 기술을 더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생각 같아서 옆에서 실장이 미용하는 거 보기만 해도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죠. 이게 정말 생각만 끝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학원을 다녀보면 이제 나중에 학원을 만약에 다니게 되면 학원에서 미용을 할 때 강사들 그리고 원장인 제가 옆에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딱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요. 미용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걸 고치고 저렇게. 옆에서 잡아줘도 못해요. 옆에서 잡아줘도 옆에서 잡아줘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옆에서 내 코치를 해줘도 못하는데 저 미용사, 저 실장, 저 프로 미용사가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걸 따라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바람에서 끝나요, 생각에서. 그래서 취업을 해서 배우고 해서 창업을 하는 이 사이클이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취업을 해서 이 배우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그 로드에서 나름 이름 있는 뭐 인스타에서 유명하다, 뭐 동네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몇 회 과정 뭐 이래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개설을 해서 거기서 가르쳐주고 해요. 똑같아요. 학원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나마 실견으로 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이거 위그로 앉아가지고 위그는 사실은 뭐 나중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위그는 물론 우리 이제 시험은 뭐 국가공인 자격,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 위그로 보니까 위그는 배우겠지만 이게 현실성은 전혀 없어요. 위그는 100장을 해봐도 실기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샵에, 내가 일하는 샵에 미용사 실장님이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이 또는 나는 여기 일하고 있지만 저쪽에 다른 샵의 실장이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내가 또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운다고 가서 하는데 가서 위그로 미용을 한다? 정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이 실장한테 배우고 또는 저 사람한테 배우고 그 기술을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지만 요즘은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서 배우는 게 참 어렵다. 왜냐하면 실장들이 잘 가르쳐 주질 않고 또 실장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내가 그걸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상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은 이제 있겠죠. 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은 없겠죠. 뭐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건 없고 바로 그냥 내 샵을 바로 내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면 되겠죠.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게 되면 기술이 많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다양한 견종도 보지도 못했고 또 다양한 견종을 미용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또 뭐라 그럴까 또 상처나고 이랬을 때 내가 또 이걸 어떻게 커버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창업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 또는 미용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부딪히겠죠. 그 대신에 뭐라 그럴까 내가 내 스타일대로 미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은 있겠죠. 또 하나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이 내가 미용했는 거에 뭐 실장이 된다고 해도 7, 80%인데 내 샵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바로 다 내 거가 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바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고 창업반 수업을 또 따로 창업반 수업은 뭔가 하면 그냥 팬미용을 배우는 거거든요, 중점적으로. 창업반 수업을 따로 듣고 창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 창업방 수강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겠죠. 근데 내 경험상 20대면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라면 취업을 하고 창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0대 초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학원에서 좀 더 투자하고 시간 투자, 돈 투자 더 하고 바로 창업으로 가는 게 맞죠. 제 생각은 그래, 제 경험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졸업생들 보면 대부분 펫샵의 오너들이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미용사를 쓰려고 하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미용사를 안 쓰려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그렇게 되면 이게 한 30대 초중반 넘어가면 사실은 취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20대보다는 30대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취업을 해서 실장이 있으면 좀 눈치도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뭐 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20대 때는 취업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려고 하고 30대 초반 중반쯤 되면 좀 더 학원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창업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또 학원에서 또 다 해줘요. 뭐 도구가 집기가 뭐가 있어야 되고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졸업생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겠죠. 창업할 때쯤 되면 학원은 또 연락 와요. 가게 얻어야 되는데 원장님 여기는 어떻고 뭐 지역이 어떻고 어떤 것 같아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얘들 또 드라이룸을 사야 되는데 뭐 드라이기를 사야 되는데 이런 드라이룸 같은 거 몇백만 원씩 하죠. 이런 것들이 미용사 당사자가 사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지만 이게 학원장이 전화 한 통 해주면 몇십만 원씩 깎아줘요. 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창업할 때쯤 되면 또 학원으로 다 연락 와요. 그럼 학원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줄 것이고 어쨌건 취업이냐 창업이냐 고민한다면
장단점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20대라면 취업을 하고 좀 더 경험 쌓고 창업을 하시라고 하고 30대 한 초중반 넘어갔다 그러면 바로 창업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취업하고 창업 수익 차이가 많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업은 738이 73샵이나 82샵이냐에 따라서 이제 70% 80%일 것이고 창업은 내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크게 큰 틀에서는 보통 한 여름에는 취업 경우에 한 200대 후반에 300 전후 정도 하는 것 같고 겨울에는 좀 적고 창업은 보면 뭐 그냥 그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뭐 비용 나가고 한 300대 후반에 4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신에 이제 창업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미용사가 포화 생탈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최저임금이 확 올랐죠. 그리고 나서 그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사실 그 뭐랄까 견습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제 초보 미용사 바로 마무리 나오는 초보 미용사로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 취업이 어려워서 바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졸업생들도 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학원을 좀 더 다니고 바로 창업하겠다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또 한 명 오늘 2월 4일이죠. 5월 달에 창업한다고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가게 먼저 계약하고 렌탈 프리를 2달인가 준대요.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는 뭐 렌탈 프리니까 뭐 공사 천천히 하고 5월부터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여기도 있어요, 지금. 그 학생도 뭐 학원 1년 반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자격증 2급 따고 폐미용 좀 배우고 창업 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마 집 근처에도 펫샵들이 많을 것이고 좀 상담하시는 집 근처에도 많을 것이고 그 예전보다는 이제 펫샵들이 많아졌죠. 창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또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노래방이 저렇게 많아도 노래방은 또 생겨요. 그죠? 또 여기 우리 학원은 큰 도로가 아니라 큰 길에서 이면이죠. 이면 도로인데 이 여기에 100m 딱 걸어가면 교회만 3개 있어요. 교회만 3개 있고 노래방은 뭐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4, 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도 또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손님들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자기 손님이 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뭐 10명이냐 100명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자기 손님들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라고 해도 그 포화 상태가 포화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시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 졸업생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직 미용사분들이 대부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참. 뭐 많이 준비해 왔네요. 그죠?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셨네. 힘들다고 하셔서 인터넷에 보면 지금 현재 미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옛날로 돌아가면 이거 안 할 것이다. 힘드니까 하지 마라. 걔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걔를 쳐다보기도 싫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당사자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싫으면 안 해야지, 이제. 그죠? 내가 이게 너무 싫고, 이제 걔라는 게 쳐다보기도 싫고, 뭐 일을 하면서 걔한테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시달린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미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졸업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더 이상 샵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딱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애견 샵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는 애견 미용사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다. 얼마 전에 이거는 미용하고는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부산대학교가 국립대거든요. 부산에 있는 경남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국립대인데 부산대학교에서 수의학과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수의학과가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몇 개 안 돼. 수의과가 있는 대학이 수의대학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수의사가 그 몇 개 안 되는 대학에서 한정적으로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부산대학교 국립대인데 부산대학교에서 수의학과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대한수의사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됐어요. 그 사람들도 뭐냐, 수의사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동물병원 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왜? 저 옆에 동물병원 생기니까 내 병원에 매출 줄고 저기 동물병원 생기니까 내 병원에 매출 줄고 그러니 더 이상 동물병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 이유는 없죠. 다른 이유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동물병원 수의사 하려고 그러는 데라면 하지 마라 그러겠죠. 힘들다고. 막 걔한테 물리고 더럽고 뭐 오만 사람들 다 하면 힘들다고 하겠죠. 똑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도 로스쿨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로스쿨 입학했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초창기 입학했는 사람들이 뭐 실습할 데가 없다는 등 막 그런 식으로 엄청 불만을 많이 토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그 사람들 로스쿨 처음 생겼을 때 거기에 합격해서 로스쿨 대학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은 대우가 안 좋다는 등 막 그렇게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작년에 2020년도에 뭐라고 데모를 했는가 하면 로스쿨 응시생 줄이라고 합격생 줄이라고. 지들이 그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는 로스쿨 취급 대우가 안 좋다는 등 취업이 힘들 막 불만을 엄청 얘기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조금 어느 시간이 지나서 로스쿨 제도가 자리를 잡고 이제 자기들 할 만하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데모 진짜 뉴스에 찾아보면 나와요. 로스쿨 정원 줄이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죠. 똑같아요. 이게 미용사도 자기도 이걸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죠. 이게 우리 졸업생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진짜 힘들어서 하지 마라. 미래가 밝지 않다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 뒤에, 내 옆에, 내 맞은편에 더 이상 샵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 손님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딱 그거죠. 저는 그렇게 봐. 근데 그거를 그런 걱정들, 내 맞은편에 또 샵이 생길 걸 걱정하고 또 저 옆에 가까운데 애견 샵이 생길 걸 걱정하고 그런 걱정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2020년 사실 애견 미용은 옛날에 매년 경기가 안 좋다 할 때도 우리 졸업생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괜찮았어요. 다 애견 미용은 경기 안 탔어요. 지금까지.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에 우리 졸업생들이 그전에는 보면 때 되면은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요번에 졸업하는 학원에 졸업하는 애 중에 견습할 만한 애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초보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가 많이 왔단 말이죠. 작년에는 그런 전화 못지않게 뭐가 많이 왔는가 하면 원장님 가게 내놨는데 권리금 싸게 받을 테니까 그냥 딱 내가 들어간 돈의 반만 받을 테니까 할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꽤 많이 왔어요. 그만큼 문 닫는 샵도 많았다는 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애견업계에 사실은 불황이 없었는데 제 경험은 그래. 불황이 없었는데 코로나 생기고 불황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황에서도 지금도 한 달씩 예약 밀려있는 애들도 꽤 있어요. 지금도. 이건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학생 이제 졸업생이죠. 그 졸업생들은 그만큼 자기 색깔을 딱 가지고 가는 거죠. 나는 나는 가위컷 전문. 가위컷 중에도 앞으로는 폐샵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동물병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우리 옛날부터 예상을 했었죠. 사람 병원처럼 그 나누어지는 안과, 내과, 뭐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사람은 다 나누어지죠. 전문의가. 동물병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동물병원 이런 뭐 개도 보고 뭐 고양이도 보고 뭐 소도 보고 뭐 근데 그것도 너무 중구난방이라 이제 동물병원도 정리할 때가 됐죠. 안과 전문, 뭐 피부과 전문, 수술, 뭐 정형외과 전문 이런 식으로 애견 미용도 앞으로는 나는 뭐 푸들 전문, 나는 비숑프리제 전문, 나는 뭐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뭐 전문, 나는 포메라니안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색깔을 갖고 간다든가. 근데 아직까지는 한두 견종, 두세 견종을 전문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르고 지금은 이제 가위컷 전문, 펫미용 뭐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 전문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 거기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위컷 잘하고 미용 예쁘게 하는 그런 졸업생들은 지금 문 닫는 데가 속출하는 문 닫는 애견샵이 속출하는 2020년, 2021, 2022년 지금 2월 달에 지금도 한 달 안에 예약 못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샵에는 바로 옆에 바로 맞은편에 누군가 샵을 차린다고 해도 뭐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차 타고 2시간, 1시간, 2시간이 타고 와서 맡기는데 자기한테 차 타고 1시간, 2시간씩 차 타고 와서 자기한테 미용을 맡기는데 그 1시간 동안 오는 거리에 수백 개 애견샵이 있어도 다 스킵하고 자기한테 오니 그런 또 다른 애견샵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또 다른 내가 이런 것들 그런 걱정들이 없겠죠.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했는 미용사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한다. 그거는 그냥 내 옆에 샵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그런 뜻이고 저희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걱정들을 없애려 그러면 내가 그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주변 샵에 100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나한테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미용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뭐라 그럴까 마음 먹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한번 해볼까. 괜찮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것보다는 나는 미용을 배워서 어떤 색깔의 어떤 위주의 펫샵을 하고 왜냐하면 마지막은 펫샵이잖아요. 취업을 한다 해도 마지막은 펫샵이고 그러니 지금 샵을 한다면 이거 힘들다는데 괜찮나 아니면 이런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는 나는 배워서 어떤 색깔의 어떤 컨셉의 펫샵을 애견샵을 운영하고 어떤 스타일의 미용을 전문으로 하겠다라는 걸 초장에 딱 마음을 먹고 학원을 다니거나 미용을 하는 게 아마 본인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게 아마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